한 주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. 오늘은 소프트웨어 업종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원님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 특집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서 핫하다는 언택트 관련 기업은 다 리포트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. 미국 쪽도 보고 계시고. 네. 그래서 오늘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뭐 수치 면으로나 규모 면으로나 좀 따져보고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사실 언택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자상거래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꾸준하게 연평균 20% 정도씩 성장을 해 오다가 3월 정도부터 이제 약 30% 수준으로 갑자기 성장세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.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, 네이버 쇼핑의 스마트 스토어 거래 대금이 한 56% 정도가 올라오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동시에 뭐 게임 같은 시장도 갑자기 이제 3월부터 다들 집에만 계시기 시작을 하니까 다운로드나 아니면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택트가 이제 인터넷 그리고 게임 산업에는 딱 두 가지의 그런 큰 영향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자상거래 거래액 증가와 그리고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확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두 포인트 다 다뤄볼게요. 게임 이야기도 잠시 뒤에 좀 이어서 해볼 거고요.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요.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다 결제할 수 있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이 부각이 되는 가장 먼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인데 저희가 금융주 이야기 할 때도 네이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. 네이버 통장해서 그렇죠. 물론 네. 통장하려고 이 금융업계로 발을 들인 건 아니고 결국에는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때문에 한 것인데 이와 함께 쇼핑이나 음원, 웹툰 등등의 사업 영역에 한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평가하기로는 모든 인터넷의 길은 네이버로 통한다라고 일컬어질 정도거든요. 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? 적정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0조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. 일단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제 네이버 포털에 대한 가치인데 포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이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익 성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이버 포털의 밸류가 저희는 27조 혹은 이제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으로부터 27조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27조의 가치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포털 네, 부분만 포털의 해서 밸류가요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에서 네이버가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포털인 야후 재팬이라고 하는 기업이랑 올해 연말에 합병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핀테크나 웹툰이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내년부터는 약간 새로운 성장의 동력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가장 또 요즘 핫한 웹툰과 페이인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용자가 1,000만 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
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체 이용자가 한 6,500만 명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내년부터는 더욱더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. 마지막으로 페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비즈니스로 진출을 해나갈 예정이어서 이 4개 사업부가 사실 전부 다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지금의 시가총액이 44조 4천억 원 가량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내재 가치는 50조 원까지 보고 계시고,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가 수준 봤을 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시나요? 뭐 아무래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따져봐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딱히 이제 나쁜 게 보이지 않는,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잠시 뒤에 탑픽까지 한번 건드려 볼 거고요. 근데 네이버와 숙명의 라이벌이죠.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데 비슷하게 보세요? 사실 두 기업이 방향성이 거의 유사합니다. 일치하죠. 거의 예, 동일한 방향성.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, 예. 물론 그 속에서의 이제 뭐 경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사실 두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핵심 비즈니스는 광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광고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게 사실 인터넷의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다 보니까 뭐 경쟁은 하지만 전방 산업이 워낙 이제 커지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두 회사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? 카카오의 시총이 네이버의 한 절반 정도 되나요? 그렇죠. 네, 카카오는 예. 이제 25조? 절반보다는 좀 더 크네요. 그래, 네. 예, 그렇네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둘 중에 뭐가 낫냐라는 말은 약간 저는 솔직히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예.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가는 기업은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왜냐하면 카카오는 약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직접 이제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혹은 뭐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,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국내에서는 약간 소극적,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. 소극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플랫폼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, 그래서 약간 좀 더 뭔가 좀 공격적이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좀 계속 이제 뭔가를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카카오인 것 같고요. 예, 예. 좀 더 조용하게 전자상거래가 커지는 이런 것들 속에서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. 예, 굳이 이것을 또 사람의 젊고 연륜 있고 이걸로 비교를 하자면 젊은 쪽은 이제 카카오 쪽, 그리고 조금 더 연륜 있고 묵직하고 안정적인 건 네이버 쪽, 이렇게 성향을 갈라주셨는데요. 알겠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게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하고 계신데요. 뭐 대장주는 NC소프트이겠고, 아랫단에 있는 게임주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들이 많습니다. 일단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, 이 안에서 탑픽까지요. 사실 게임 산업은 성장 여력이 굉장히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이제 한 2, 3년 전 정도부터 약간 새로운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, 사실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IP라고 하는 이제 지적 재산권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NC소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예전에 만들었었던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내놓으면서 그 과정에서 그 시대 그 게임의 팬들이 모바일로 유입이 되고, 이제 그분들이 약간 일을 하시면서 돈은 많이 버시지만 게임을 할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 모바일로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약간
돈을 많이 쓰시면서 게임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NC나 넥슨 같이 모바일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했던 기업들이 이제 그 온라인 IP를 가지고 게임을 막 쏟아내는 게 한 이제 2, 3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고 여전히 아직 보여줄 라인업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기대를 할 만한 라인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게임 산업은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PC와 모바일만 이제 중점적으로 해나가다가 이제 큰 회사들 NC, 넷마블, 넥슨과 같은 기업들이 점차 이제 원래는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 시장이 아니었던 콘솔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비디오 게임. 그렇죠. 예.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. 그럼 이제 그쪽은 사실 또 이제 서구권이 약간 주된 전방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잘 만들면은 원래 좀 약한 지역이었던 서양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그 두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은 모바일이 여전히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콘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구권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는 그림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근데 게임 시장 여전히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신데, 근데 고민되는 건 그게 대형사에 국한된 의견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NC소프트나 뭐 넥슨 같은 게임 이하 성장 여력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중소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막혀 있고 그 시장을 버릴 수 없는 게 세계 1위 시장이잖아요. 게임 시장 중에서도요. 중소형 게임사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? 네. 사실은 뭐 약간 슬프지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대형사에 예. 한정되는 내용이거든요. IP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대형사들이고 리니지와 지금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, 요즘에. 예. 네, 그렇죠. 반면에 중소형사들은 그런 데서는 이제 대형사들에 비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고 두 번째로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중국산 게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약간 중소형 회사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위치만 놓고 보면은 약간 좀 이제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아마 구조적인 경쟁력은 확실히 대형사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임 내에서 탑픽은? 뭐 아무래도 NC가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유망할 것 같고요. 예. 국내 회사지만 일본에 상장해 있는 넥슨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는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넥슨 볼 때 그럼 넥슨 GT라는 자회사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? 투자자의 관점에서. 사실 넷게임즈도 연관이 돼 그렇죠. 있고. 자회사지만 사실 넥슨과의 관련성은 현 시점에선 크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 결국에는 게임은 NC소프트 하나라는 말씀이신데, 그럼 앞서서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많이 다 신고가 영역이라서 사실 지금 접근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보시는지, 있다면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? 사실 신고가 근처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한 종목을 굳이 꼽아야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굳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요. 그러면 네이버를 탑픽으로 주셨으니까 지금 신고가 영역이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더 좋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거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뭐랄까 투자 기술 혹은 이제 투자 성향에 달려 있으시고 예. 뭐 사실 좋은 기업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. 뭐 사실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저는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지금도. 예. 네, 상대적으로. 예. 그래서
조정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가가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언택트 3대장 내에서 최선호주 네이버까지 챙겨봤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